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와 해양의 순환, 대기 대순환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대기 대순환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되게 외워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는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뭐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선생님 얘기 잘 들으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기대순환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 자, 여러분들 지구는 태양빛을 받게 되죠. 자,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는 태양빛을 당연히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안 되죠? 잠시만요. 자, 지구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지구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구를 이렇게 그려보면 태양빛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고 쫙 하고 받게 됩니다. 태양빛을 쫙 하고 받게 돼요. 자, 받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 뜨거워지겠죠. 자, 뜨거워지면 지구가 쭉 달아오르죠. 자, 달아오르면 지구도 어떻게 돼? 이렇게 우주로 열을 방출하는데 예를 들어 태양빛을 100을 받았잖아? 그럼 지구도 얼마를 내줘요? 천천히 100을 내줘서 서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지는 복사 평형의 상태로 이루게 됩니다. 이거는 뭐 우주의 만국 불변의 진리죠. 에너지를 준 곳이 있고 그 준 것을 그대로 또 다시 되돌려주는 이걸 우리가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중요한 건 받은 에너지를 다시 돌려준다는 거에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대충 그려볼게. 지구를 이렇게 그려볼게. 자, 그런데 지구가 태양빛을 쫙 받는다고, 여기서 태양빛이 쫙 와, 얘들아. 여기 태양빛이 쫙 이렇게 오는 거야. 너무 멀리 있으니까 평행하게 태양빛이 오겠죠, 그죠? 쫙 보는데,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위도에서 동일한 양의 태양빛을 받는 건 아니죠. 왜냐면, 여기는 지표면이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때? 여기 적도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선생님이 여기다 표현해 볼게.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 여기다 이렇게 받아볼게. 근데 그로 갈수록 어때? 이렇게 지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위도별로 거의 극은 어때요? 태양빛이 스쳐 지나가니까 극은 거의 태양빛을 안 받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 태양 에너지를 여기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받는 양이라고 보자. 이렇게 표현해 보자. 자,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해요? 뜨거워져요. 어디가 제일 뜨거워? 여기가 제일 뜨거워. 그죠? 제일 뜨겁고, 여기는 조금 따뜻하죠. 그죠? 여기는 좀 따뜻해. 그리고 이 극은 어때? 차가워. 그지? 차가워. 이 뒤는 말할 것도 없어. 뒤는 너무너무 차가워. 근데 얘들아, 이 뒤도 안 뜨거워질까요? 여기 이걸 지구를 쇠구슬이라고 생각하고 태양빛이 뜨거운 열기라고 생각하면 뒤에 안 뜨거워지겠어? 쇠구슬도 뜨거워지지? 여기 뜨거워집니다. 자, 달궈진 쇠구슬을 생각해봐요. 자, 그럼 지구에서 뭐가 나가지? 지구에서도 복사 에너지가 나가지? 그래서 태양이 준 100만큼 다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겠어? 적도가 제일 뜨거우니까 제일 많이 나가겠죠. 하지만 여기에 뜨거웠던 적도의 열기가 이쪽으로 많이 전달이 됐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어떨까요? 아까 태양이 여기에 준 에너지만큼 적도에 준 만큼 그대로 내보낼 것 같지만 얘는 여기에 양쪽에 좀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작게 나갑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 여기는 어떻게 될까? 일로 가면서 점점 지구가 내는 에너지 요만큼 여기는 이렇게 내고 여기도 이렇게 내는데 점점 그러다가 어떻게 고위도로 가다 보면 거의 여기는 태양빛을 못 받았잖아. 근데 여기서 받은 에너지를 여기서 줬으니까 지구에서 받은 에너지를 줬으니까 여기서 나가기는 나가. 그리고 반대편도 나가 얘들아. 쇠구슬이 다 뜨거워졌으니까. 하지만 적도에서는 제일 많이 나가지. 그래도 태양빛을 준 만큼은 아니겠지. 딴 데에다 에너지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여긴 이렇게 되고 고위도로 갈수록 어때요? 고위도로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뭐야?
지구에서 나는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 아까 극은 거의 어땠어? 못 받았잖아. 극은 거의 못 받았잖아. 그런데 이 적도나 뜨거운 곳에서 전해준 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야? 에너지가 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럼 봐라. 여기를 쫙 잘라볼게, 선생님이. 여기를 적도라고 하고 잘라볼게. 그럼 여기는 어때? 고위도냐? 그럼 여기는 어떠냐? 지금. 이 부분은 어떠냐? 이 부분은 지금 에너지가 어떤 거야?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고 지구에 나가는 에너지는 어때요? 더 적지.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과잉됐어요? 부족해요? 그렇지. 여기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과잉되는 거죠. 과잉되는 거죠. 그죠? 그에 반해서 여기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그에 반해서 여기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그렇지. 여기는 에너지가 과잉되어 부족해요?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하지? 난방구도 마찬가지지. 그럼 얘들아, 현재 이 과잉된 에너지가 부족한 곳으로 에너지는 항상 높은 데 낮은 데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흘러가면서 생기는 것이 땅이 흘러가겠어요? 아니면 흐물흐물한 유체가 흘러가겠어요? 그렇지. 흐물흐물한 유체가 흘러가야 되겠지, 그지? 그것이 바로 유체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이 유체의 순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액체, 기체인데, 액체는 뭐야? 바로 해수구. 기체는 뭐죠? 그럼 바로 대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는 게 바로 대기의 순환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해수의 순환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불균등한 에너지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하, 그럼 이거를 보다 자세하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이 그림이 대단한 그림 같죠? 이 그림, 지금 첫 번째 보는 그림이 대단한 그림 같지만 선생님이 그렸던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그냥 세워봐. 세워보면 어떤 그림이야? 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하고 여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세워보면 그렇게 되잖아,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세워보면 이 그림이야, 그냥. 여기가 과잉 에너지, 여기가 부족 에너지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X축이 뭐가 되겠어? X축이 위도가 될 테고요. Y축은 에너지의 양이 되겠지, 그치? 자, 이걸 그대로 그래프로 그린 깔끔한 그림이 바로 다음 얘기입니다. 자, 어때요? 자, 여기가 과잉 에너지인데, 여기가 어디야? 적도에서부터 여기까지 과잉 에너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있어요. 바로 여기가 위도 대략 얼마야? 뭐 약 한 38도선, 40도라고 해도 무방하긴 한데 정확히 38도선입니다. 이 38도선까지는 에너지가 남죠, 그죠? 이 상의 고위도에서는 어때? 에너지가 부족하죠. 자, 이것을 채워주려고 어때?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에너지의 이동 방향입니다. 이 에너지 이동 방향을 이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 보이죠? 이동 방향은 여기지만 선생님 왜 이렇게 나타나요? 왜 선생님 이동량이 왜 여기가 제일 많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근데 왜 여기가 제일 많다고 표현이 돼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적도가 지금 가장 큰 에너지 차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5라고 하자.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가 플러스 5야. 이 중간이 플러스 3이라고 하자. 그 다음 여기가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여기는 거의 차이가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가장 수송량이 많을 것 같지? 근데 잘 봐봐. 이게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에 겹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에너지 이동 방향이 이 방향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차이가 플러스 5지만 여기는 플러스 3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이것이 덮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합쳐서 플러스 8이 되죠. 그럼 이 플러스 8이 다시 이쪽으로 오면 어때요?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일로 갈수록 어때요? 에너지의 이동량은 바로 이 접점에서 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이동량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곳이 여러분들 가장 유체의 순환이 굉장히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근처죠, 그죠? 그래서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계절 변화도 되게 심한 바로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곳이 항상 1년 내내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왜 아닐까? 그래프가 바뀌겠죠. 어떻게 바뀔까? 자, 여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름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세져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 겨울에는 어떻게 되겠어? 북반구 겨울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세져, 약해져? 약해져, 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 여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세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돼서 이 접점이 어디로 가? 더 고위도로 가게 되겠죠, 그죠? 겨울에는 어떻게 돼? 겨울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약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 큰 차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돼? 좀 더 저위도로 가지, 그지? 그래서 이 고위도와 저위도의 중간 정도 성질에 대해서 연평균을 내봤더니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봤던 과잉 그 다음에 부족의 요 면적은 1년간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서로 전체 면적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의 남음과 적음이 없게 끝나야 되겠지, 그지? 물론 계절별로는 당연히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이것들이 1년 평균을 내면 이렇게 과잉과 부족한 곳의 면적비는 서로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전에 그림을 보여줬으니까 이 그림 깔끔한 그림 여기 확인하고 싶은 사람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난 바로 대기대순환 모형을 맨 처음 주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헤들리라는 아저씨였습니다. 이 헤들리라는 아저씨는 대기대순환이 상당히 단순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원리는 이거야. 이분의 말씀은 이런 거야. 이분의 말씀은 자, 지구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지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적도는 당연히 차가워요, 뜨거워요? 적도는 뜨거워요, 그죠? 적도는 뜨거워. 여긴 뜨거워. 여긴 차가워.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돼?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죠? 그래,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밑에 깔려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것이죠. 이걸 처음 주장한 아저씨가 이름이 헤들리라는 아저씨야. 이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이런 거대한 지구에 이런 순환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항상 우리 지표면에 부는 바람은 이런 바람이 불 것이겠죠. 그죠? 이런 바람. 상공에는 이런 바람이 불겠지만 지표에는 항상 이런 바람이 불 거다. 그러면 남반구도 어때요? 이렇게 되고 남극에서 차가운 게 이렇게 오게 되면 얘를 이렇게 채워줄 거 아니야? 그럼 남반구에서도 어떻게 돼? 이런 바람이 불 거다. 지금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불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헤들리 아저씨가 발표를 하고 나서 한참 얼마 뒤에 페렐이라는 아저씨가 나타나셨어요. 이 페렐 아저씨가 나타났는데 이 페렐 아저씨는 잘 보세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적도야. 여기가 위도 한 30도쯤 되고 여기 60도쯤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쭉 이동을 한 거야. 이 페렐 아저씨가. 근데 분명히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무슨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야? 그래, 북풍 계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부니까 헤들리 아저씨 말이 맞는 것 같아. 여기도 그런 계열이 불었거든? 근데 희한한 게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바로 이 30에서 60도 지역에서는 이런 바람이 불더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아저씨가? 그래, 페렐 아저씨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헤들리의 순환이 올바른 게 아니네 이러면서 페렐 아저씨에 대한 순환이 나타나는데 아주 빠르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봐요. 여긴 뜨거워 위로 올라가, 여기는 추워 아래로 내려와. 여기까지 똑같아. 직접적으로 순환하려는 방식은 똑같은데 이게 극으로 가다가 전압력에 의해서요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부딪혀서 일부 위로 가고 일부 가고 부딪혀서 위로 올라갔다가 더 이상 대륙권에서
성층권까지 못 가니까 거기서 또 부딪혀서 갈라져서 일부 내려오고 내려와서 이런 순환셀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선생님이 지금 뭐가 지나갔냐 싶지. 뭐 확 지나갔지, 그죠? 자, 중요한 건 이게 현재 대기대순환의 모델이에요. 자, 페레르 아저씨가 이걸 밝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모양이 바로 이런 모양이죠. 자,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헤들리 아저씨는 뭐가 고려하지 않았냐면 지구의 자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비틀리는 힘, 이걸 뭐라고 했지? 전향력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 전향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렐이라는 아저씨는 바로 지구의 자전을 고려했어요. 이 아저씨는 고려했어. 이 자전을 고려했어. 다시 얘기하면 전향력을 생각했더니 이런 모양이 됐더라. 자, 이 얘기를 지금 선생님하고 살짝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선생님하고 전향력이 뭔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대기대순환 모형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그려볼까 해요. 전향력이 뭔가 잠깐 선생님하고 새 노트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 지구과학 2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전향력이란 말은 뭐냐면 지구 자전에 의한 가상적인 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잠시만요. 좀 색깔하고 펜의 형태를 좀 바꿔볼게요. 이게 참 말이 어렵습니다. 실제 되게 어렵고요. 이거 지구과학 2에서 이걸 식을 유도하거나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원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선생님이 거기서 설명을 해준 걸로는 기억은 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죠. 자,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이렇게 자전을 해. 그러면 여기 극에 있는 사람과 적도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극에 있는 사람과 적도에 있는 사람은 자, 극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죠. 그럼 적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지구의 자전이 이렇게 도는 것이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는 전향력, 방향을 바꾸려는 힘이 여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재밌는 게 지구 자전을 쭉 하다가 보면 저위도에서 이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이게 빵 하고 어떤 포탄을 쐈어, 얘들아. 포탄을 빵 쐈어. 자, 쏘면 이 포탄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를 노리고 갔지만 이게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선생님 이상하네요. 잘 보세요. 빵 하고 쐈어. 빵 하고 쐈는데 어디로 떨어진다고? 이쪽으로 떨어진다. 마치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한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서 어떤 힘이 이렇게 작용한 것처럼 느껴지지. 자, 우린 작용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작용한 것처럼 느껴졌다 해서 이걸 전향력이라고. 그 이유는 위도별로 비틀린 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운 얘기로 하자면 그냥 여기에 있는 자전 각속도의 양이 다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자전하는 각속도는 하지만 똑같죠. 각속도는 같지만 선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선속도가 되게 빠른데 여기는 느리죠.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니까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내용이. 괜찮아. 일단 어디로 간다? 물체의 운동 방향에 어디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실제 떨어지는 건 어디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거꾸로 와도 그래요? 거꾸로 와도? 자, 거꾸로 와도 그런가 보자. 선생님 거꾸로 한번 가볼게. 거꾸로 가봤어. 자, 여기서 빵 하고 쐈어. 빵 쏘면 여기로 떨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나는 여기를 분명히 겨냥해서 쐈는데 이쪽으로 떨어져야 돼. 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체 운동 방향이 여기죠. 그런데 마치 일로 떨어지는 건 어떤 힘이 일로 작용한 것처럼 보여. 이게 전향력이야. 여기는 왜 그래? 선속도가 느렸던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쪽으로 휘어지는 거죠. 그럼 선속도의 변화는 결국엔 뭐 때문인 거예요? 지구가 둥근 채로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런 힘이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 원래 있지도 않은 힘이야. 그래서 가상적 힘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전향력은 얘들아, 그러면 전향력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어.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보자. 물체의 운동 방향에 어디로 나타납니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전향력이에요. 그럼 물체는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여. 어디로 움직여? 그렇지. 이 둘의 합력의 방향으로 실제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게 물체의 운동이야. 실제 물체의 운동이야. 이해되시죠? 남반구는 어때요? 물체 운동 방향에 오른쪽 직각이 아니라 왼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합니다. 당연히 거꾸로 사람이 서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향력은 북반구에 어떤 물체가 나아가라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전향력이 물체 운동 방향, 이거의 합력 방향, 이렇게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이걸 전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향력. 자, 그런데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은 꽤 큰 규모에서만 나타나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대기대순환에서 뭐라고 그랬죠? 무슨 규모 이상에서부터만 종강 규모 이상에서부터만 전향력이 작용한다 그랬지? 여러분들 투수가 막 포수한테 공 던지는데 거기서 전향력 작용되고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규모에서 작용되는 겁니다. 토네이도도 전향력 작용되지 않습니다. 태풍에서부터 전향력이 작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그러면 이걸 고려한 그림을 이제 드디어 페렐 아저씨의 그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야. 자,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선생님하고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페렐 아저씨가 그렸던 그림 한번 여기 볼게요. 쫙 한번 그려볼게. 자, 그리고 여기가 적도다. 그 다음 여기 30도다.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60도다. 자, 남반구도 할까요? 자, 여기 30도다. 여러분들 이거 옆에 노트 꺼내놓고 다시 같이 한번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대로 여기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간다 한번 해보자.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간다. 차가운 공기 밑으로 내려온다.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순환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 그러면서 가다가 보다가 보니까 물론 위에서 올라가던 것이 전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지만 위도별로 선속도가 다 다르다고 그랬죠. 따라서 회전력이 서로 달라서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돼.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일부가 식고 단절된 곳에서의 하나의 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순환계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땅에 부딪혔으니까 일부는 내려오기도, 일부는 이쪽 저위도로 가기도 하지만 일부는 고위도로 가기도 하죠. 이 둘이 만났죠. 갈 데가 없죠. 땅 밑으로 갈 수는 없잖아.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러다가 대륙권에서 성층권까지 뚫고는 못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 되게 간단하죠? 생각보다 간단하지?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공기 위로 적도에서 올라갔지? 그게 있는 찬 공기가 이걸 채워주러 가죠? 그러다 이걸 또 채워주러 얘가 가지? 여기까지는 직접적인 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바로 이렇게 지구의 이런 자전 속도가 위도별로 다 다른 어떤 전향력이란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셀이 생기고 부딪혀서 갈라진 요거를 또 얘가 다시 만나서 상승시켜서 이런 순환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자, 이게 대기대순환의 순환 모델이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일단 북반구 쪽만 한번 볼게. 이 북반구 쪽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이 순환을 우리 헤들리 아저씨 이름을 따서 이걸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극순환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 다음 이걸 발견한 아저씨 이름 뭐였지? 페렐 아저씨였죠. 그래서 이거 페렐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세 개는 이름을 기억해 두셔요. 이렇게
세 개의 셀이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헤들리 같은 말이죠. 북반구 남반구는 대칭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헤들리 패럴 극수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여기 두 가지가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 처음에 애들이 뜨거워서 올라가고 차가워서 내려갔으니까 여기는 직접적으로 지들끼리 순환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걸 무슨 순환이라고 그래? 직접 순환이자 무슨 순환이라고 하죠? 열적 순환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 패럴 순환은 직접 순환이에요? 아니면 얘들끼리 셀을 만들어 도니까 그 사이에 체인처럼 도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패럴 순환을 뭐라고 그래? 간접 순환이라고 불러주고, 또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간접 순환이라고 불러주고, 얘를 역학적 순환, 열적 순환이 아니라 역학적 순환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상에서는 어떤 바람이 부는지 보세요. 여기 지상에서 지금 이런 바람 불지.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바람이 불어야 돼? 이런 바람이 불어야 돼. 그지? 이런 바람이 불어야 돼. 여기도 이런 바람이 불어야 돼. 지상에. 상공은 생각하지 마. 상공 생각하지 마. 요 지상에 있는 것만 생각해. 이런 바람이 불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전향력에 대해서 배웠죠. 요 정도 규모, 지구 규모에서 부는 바로 바람에는 전향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전향력이 어떻게 작용한다고 그랬어? 북반구는 물체 운동 방향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지. 그지? 직각 방향 오른쪽으로. 그죠? 오른쪽. 자,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는 어떤 바람이 불어? 이런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위에는 어때? 전향력이 일로 작용하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야 돼? 이런 바람이 불어야 되겠지. 여기는 무슨 바람이 불어야 돼? 이런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죠. 이야, 어때요? 외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바람을 뭐라고 그래? 0에서 30도에 부는 이런 바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북과 동쪽에서 부는 무역풍이라 해서 북동무역풍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부르죠? 편서풍이라고 불러주죠. 그죠? 여기는 뭐라고 하지? 극동풍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럼 남반구는 어떻게 불어갈까요? 뭐 남반구도 똑같이 따져주면 돼. 근데 전향력은 어느 쪽? 오른쪽 직각이 아니라 왼쪽 직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남반구는 여러분들 꼭 따져보시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뭐가 또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를 또 아셔야 된다. 자, 여기는 항상 무슨 기류가 활발합니까? 적도는. 여기 보니까 상승기류 활발한 거 보이니? 그래서 여기는 적도는 항상 무슨 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 저기압대가 많이 자리 잡고 있죠? 항상 지구의 열적 불균형에 의해서 항상 상승기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적도 저압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에서 배웠죠. 적도에는 비가 많이 왔었죠. 그래서 여기는 어땠어?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0보다 어땠어요? 적었었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염분이 어땠어? 낮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30도 지역은 다 무슨 또 기류가 활발해? 하강 기류가 활발하니까 여기는 저압대야, 고압대야. 고압대지. 그래서 이 이름을 중위도 고압대라고 불러줍니다. 여기는 비가 잘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오죠. 그래서 여기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어땠어요? 0보다 높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땠어? 염분이 높았고요. 게다가 20에서 30도 요 사이 지역에 전 세계에 무엇이 가장 많죠? 사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가 안 와서 그래. 왜 비가 안 와? 대기 대순환에 항상 하강 기류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북태평양 고기압도 바로 이 부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위에는 뭐라고 불러줘? 마찬가지로 고위도 이 위에 또 올라간 상승기류 때문에 저압대라고 불러주는데 이 저압대는 이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대기대순환 모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막연하게 초등학교 때 외웠던 것이 지금 잘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 대기대순환 모형이 결국에는 바다에 해류를 만들어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같이 싸잡아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기대순환에 따라 나타나는 해수의 표층순환, 그리고 이거를 다 공부하면 심층순환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